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나 거래상에서 발생한 대금, 용역 대금, 월세 보증금 등은 대부분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겠지만 상대의 반응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법에 호소해야 하는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시일도 한 번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소리에 시작부터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받으려고 하는 돈이 소액이라면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소액 사건의 경우 주로 서민의 생활과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높은 변호사 비용에 소송을 통해 돈 받을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떼인 돈이 3천만 원 이하라면 민사소액 소송을 이용해 볼 만합니다.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재판에 걸리는 시간도 훨씬 단축되기 때문입니다. 소액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그 절차가 간단합니다. 판결도 더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기 비교적 수월합니다. 또한 대법원 사이트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가 마련돼 있어 각종 정보를 구하기도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소송 진행 중 혼란을 겪게 됩니다. 법원의 눈높이에 맞춰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할 때는 먼저 요건 사실에 따라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어떤 증거가 유효하며 그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지 그리고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야 확실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해야 할까요? 소장은 크게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청구 취지란 원고가 소송을 통해서 피고에게 청구하려는 목적을 적는 것을 말합니다. 즉 청구 취지는 소장의 결론에 해당되며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은 최종적인 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장의 기술하는 청구 취지는 누구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갑은 2023년 8월 1일 을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2023년 8월 31일까지 을이 갑에게 갚기로 했는데 을은 2023년 8월 31일에 갑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이후 계속해서 빌린 돈 3천만 원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9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에 그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고 을은 원고 갑에게 빌려간 원금인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 이후의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약정한 날에 을이 갑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해 갑에게 발생한 지연손해금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서 약정한 변제기일인 2023년 8월 31일이 경과하면 갑과 을 사이에서는 어떠한 지연손해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갑은 민법 제379조에 의해서 민사법정이율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액소송에서는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부터는 민사법정 이율인 5%가 아니라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에 의해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을과 같은 채무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송을 지연하는 것에 대한 방지책으로서 민사법정 이율인 연 5%가 아니라 훨씬 더 고율인 연 12%의 이자를 적용해 을의 의도적인 소송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구 원인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할까요? 청구 원인은 소송을 하게 된 원인과 이유를 적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성립 원인인 사실을 말합니다. 법을 잘 모르더라도 사건의 경과에 따라서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하면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원고는 2023년 8월 1일 피고에게 3천만 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8월 31일로 정해 대여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23년 9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에 그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간략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므로 차용증과 같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장 작성 자체도 부담스럽다면 말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증거 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 접수 담당 사무관 등에게 제출하면서 말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진술하면 됩니다. 만약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고자 한다면 관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소장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해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원고는 보통 최초의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 방법을 제출해야 법원으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의 선고는 변론 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일반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없으나 소액사건 심판 절차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